네.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경우의 수 했었잖아. 순열 조합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웃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같거든.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이웃하는 건 어떻게 풀어? 기억나? 그쵸.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거고 이웃하지 않는 거는 기억이 안 나. 나머지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자끼리 이웃하지 말래. 그럼 남자 먼저 놓고서 남자애들 놓고서 이 사이에 여자애들을 집어넣으면 여자애들이 이웃하지 않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거는 나머지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에다가 나열하면 돼. 소연아 방금 뭐라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 이웃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이웃한다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는 게 두 번째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진짜 자주 나오는 거야.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근데 또 세 번째로 자주 나오는 소재가 뭐냐면요. 적어도야, 적어도. 이 적어도라는 말이 진짜 너무 자주 나와. 그럼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 문제부터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소설책 두 권이 있는데 서로 다른 만화책도 세 권이 있어. 소설은 두 권이 있는 거고, 그치? 1권, 2권. 그리고 만화책은 잘 들어봐. 서로 다른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근데 얘네들 책꽂이에 꽂을 거래. 책꽂이에 나열할 거래. 그러니까 책꽂이에 그냥 꽂는 방법은 몇 가지야. 그냥 꽂는, 적어도 이딴 거 뒤에 읽지 마. 뒤에 읽지 말고 그냥 요 5권을 책꽂이에 꽂는 방법은 몇 가지야? 몇 가지야? 5가지? 몇 가지야? 우리 다 까먹었어? 몇 가지야? 110? 어? 120? 그치 120이지. 왜? 책꽂이에 놓을 거면 첫 번째 꽂을 책을 정해야 되잖아. 첫 번째 꽂을 거 정하는 거 5가지. 두 번째는 4가지, 3가지, 2가지, 한 가지에서 5팩까지, 120까지 아니야? 5팩토리얼 얘기했었지? 120까지죠. 근데 조건이 붙었어. 어떻게 붙었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을 꽂아야 되네. 그러니까 내가 책을 5권을 이렇게 꽂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를 꼽을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이 와야 된다는 거는 여기에 소설책 오고 여기에 만화책 오면 되지 않을까?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이 오는 게 맞잖아. 이게 한국말인데 알아듣겠어?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이 와야 된다는 거는 이렇게 와도 되잖아. 그럼 또 어떻게 와도 되는 거야?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분류해서 풀 거야. 그치? 만화책 오고 여기 끝에 소설책 와도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책이 오는 게 맞거든? 또 있어 혹시? 그치? 여기도 소설책 오고 마지막에도 소설책이 오면 적어도 한쪽 끝에 소설책이 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분류한 거잖아. 분류했잖아.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더하면 답이 나오겠네. 맞아? 나오겠지? 한번 계산해보자.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계산해볼게요. 첫 번째 소설책이 와야 돼. 그럼 첫 번째 소설책 오는 경우도 몇 가지야? 첫 번째 소설책 오는 경우도 몇 가지야? 여기 소설책 무조건 꽂아야 되는데 첫 번째 칸에는 소설책은 2권밖에 없고 그럼 첫 번째 소설책이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2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만화책을 꽂아야 되잖아. 끝에 만화책 꽂아야 되잖아. 만화책 꽂는 경우도 몇 가지야? 3가지죠.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소설책을 꽂은 거야. 여기 첫 번째에다가 소설 1권 꽂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만화책 뭐라고 할까? 두 번째 만화책을 꽂은 거야. 2번 만화책을 꽂은 거지. 그러면 지금 뭐가 남았어? 소설책 2권이랑 두 번째 소설책이랑 만화책 1번, 만화책 3번이 남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도 여기 사이에다가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 결국은 다 꽂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을 꽂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3팩
가지지. 세 가지가 아니야. 3팩까지라고. 왜?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두 번째 두 가지, 마지막 한 가지. 그래서 3팩토리얼, 3팩까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해서. 그럼 계산해보자고 이거. 66에 36이네. 그 다음 두 번째 계산해볼게.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에 만화책 꽂아야 돼. 몇 가지야? 어? 세 가지. 그 다음 끝에 소설책 꽂아야 돼. 몇 가지?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책이 세 권 남았잖아. 세 권이 남았으면 그 세 권을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해줘야 되잖아. 몇 가지? 얘도 3회까지 6가지. 그럼 얘도 36이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하자. 첫 번째 소설책 오고 마지막도 소설책 와야 돼. 첫 번째 소설책 오면 몇 가지야? 두 가지. 여기 마지막 소설책 오는 건 몇 가지? 한 가지죠. 왜냐면 소설책 1번이든지 2번이든지 여기다 꽂았으면 한 권밖에 안 남았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나머지 배열하는 거 3회까지 해가지고 6이 12 12가지겠네. 그쵸? 요거 다 더하자. 72 더하기 12 하면 84. 84가 답이 맞니? 문제 내는 거 없어? 맞아, 답이야? 뭘 고민해. 답이야. 답인데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푸는 걸 원하지는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푸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치? 어렵지 않죠? 앞에서 했던 거 그냥 했던 거 또 하는 거잖아. 근데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렇게 푸는 게 더 힘들어질 거야. 뭔가 더 편하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 그걸 조금 얘기하려고 그래. 알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이 5권을 아까 처음에 나열하면 5팩까지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냥 나열하게 되면 그 5팩까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소설책 오고 마지막에 만화책 오는 것도 있을 거다. 그 5팩까지 안에는. 그치? 그리고 첫 번째 만화책 오고 마지막에 소설책 오는 것도 있을 거고 첫 번째 소설책 마지막도 소설책 오는 것도 있어. 또 있어 혹시 저 5팩까지 안에는? 이거 다 넣으면 5팩 나오는 거야? 아니잖아. 80 다 나오잖아. 뭔가가 5팩까지 안에는 더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것도 있을 것 같아. 그 5팩까지 안에는. 지금 다 구하는 거 말고 저 5팩까지 안에는 뭐가 있냐? 그치? 만화책인 경우도 있겠지. 여기에 만화책 놓고 여기에 만화책 놓는 경우도 있겠지. 대신 이건 답이 아니겠지. 답은 아니야. 알겠어요? 답은 아닌데 저 5팩까지 그냥 얘를 그냥 나열을 막 해버리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야. 이거 다 더하면 120 나오니? 나올 것 같아? 나와. 왜? 이거 말고는 없잖아. 얘네들을 나열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말고 뭐가 더 있어? 그러면 잘 보자. 5팩까지 안에는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는 거다.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1번, 2번, 3번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좀 이거 구하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5팩에서 4번을 그냥 빼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4번 경우를 한번 계산해볼게. 4번 경우 첫 번째 만화책 놓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그치? 3가지죠. 마지막에 만화책 놓는 거는 2가지. 그리고 그 사이에 3권을 배열하는 거는 6가지. 그치? 그럼 계산해볼게. 120 빼기 3이 6, 66에 36이네. 그래서 120에 36 빼도 84가 나온다 이거죠. 그치? 이거 어떻게 푸는지 이해가 가? 어떻게 풀었냐면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거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가 얘죠? 거기서 뺐어. 뭐를 뺐어? 뭐를 뺀 거 같아? 맞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를 책에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나머지 사건, 나머지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머지 경우의 수. 해당하지 않는 거에 나머지 경우의 수.
아니 내가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별 차이가 없고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내가 말했던 두 번째 방법이 조금은 편하게 느껴지긴 해 혹시? 조금은 편하게 느껴져? 왜? 이거 팩토리얼 빼기 어. 36이 어? 36이 어떻게 나왔어? 얘? 이거 가로수가 4번인 거잖아 4번 그쵸? 4번이 뭐야? 이거 계산한 거잖아 첫 번째 만화책 마지막 만화책 근데 봐봐 이게 언제 빛을 발하냐면 내가 요거를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경우가 몇 가지가 나왔냐면 10가지가 나오는 거야 지금은 4가지밖에 없어 겨우 10가지가 나와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 10가지를 다 구해야 돼 근데 반대로 나머지 경우의 수가 뭔지 생각을 해봤더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뭔지 생각을 해봤더니 한 가지 정도가 더 있네 그럼 내가 1번부터 10번을 계산해서 다 더하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11번을 그냥 빼주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엄청 편하지 않게 느껴지는데 이 경우가 늘어나면 얘가 엄청 편하게 느껴질 거다 이거지 알겠죠? 한번 풀어보죠 1187번 풀어보고 다음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한 두 문제를 풀고 갈게요. 적어두는 중요해서 두 문제를 풀고 가죠. 집중 안 할래? 왜? 한번 해볼게요. 1188번. 농구 선수 3명, 야구 선수 5명 있는데 여기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 뽑는데 모든 경우 수를 구하래요. 총 7명이죠, 그렇지? 그럼 대표 뽑는 방법 수가 몇 가지야? 대표는 8가지, 그렇지? 그리고 부대표는 7가지니까 2개 곱해서 56가지지 않을까? 그치? 대표, 부대표를 모두 농구 선수로 뽑는 경우를 구해요. 모두 농구 선수를 뽑아야 돼. 그럼 대표가 농구 선수가 돼야 되잖아? 농구 선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3가지.
부대표는 두 가지. 끝이지. 뭐 6가지지. 근데 잘 봐봐. 3번. 사실 3번이 핵심인데 대표, 부대표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야구 선수로 뽑혀야 된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구 선수로 뽑혀야 되잖아. 그러면 한 명은 야구고 농구, 야구, 그치? 그리고 농구도 있을 거고 야구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몇 번이야? 1? 1, 2, 4를 구하는 거지, 그치? 내가 구하는 건 이거잖아. 적어도 한 명은 야구 선수여야 되는데 얘도 적어도 한 명 야구 선수, 적어도 한 명 야구 선수, 적어도 한 명 야구 선수. 그러면 나는 이 56에서 뭐를 빼주면 돼? 둘 다 농구 선수인 걸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56에서 그럼 뭐를 빼? 농구 선수, 둘 다 농구 선수인 거 구했잖아, 2번에서. 6을 빼면 답이겠다, 그치? 각각 구해서 다 더해도 답이 50이 나올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1191번도 한번 볼게요. 5개의 숫자. 위에 개념 읽지 마. 뭐 수행되겠죠.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 홀수의 개수. 얘들아, 4자리 자연수를 지금부터 만들 건데 홀수이려면 뭘 보고 우린 홀수라고 해? 어떤 숫자를 홀수라고 판단할 때 뭘 보고 홀수라고 해? 맞아, 맨 뒷자리를 보지, 그치? 맨 뒷자리가 뭐여야 돼? 1, 3, 5, 7, 9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숫자가 주어진 게 0, 1, 2, 3, 4 중에 0, 1, 2, 3, 4니까 끝자리가 1이 되면 홀수겠네. 얘는 앞에 뭐가 오든지 간에 얘는 홀수야, 그치? 그리고 또 뭐가 오면 또 홀수야? 3 오면 홀수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가지 계산해서 이제 더하면 끝이야. 한번 해볼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죠. 왜? 뭐뭐 있는데? 1, 2, 3밖에 없어. 0은 뭐 오면 안 돼. 왜 안 돼? 0 오면 왜 안 되는 거야? 그치? 4자리라는 말이 미안해. 2, 3, 4네. 2, 3, 4. 그쵸? 여기 하나 여기. 2, 3, 4. 2, 3, 4. 세 가지죠, 그치? 0은 안 돼, 그치? 1은 여기 써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세 가지. 그 다음 여기는 몇 가지야? 그치, 세 가지죠. 이제 0도 포함시켜야 되잖아. 얘는 여기서 2를 썼으면 얘는 0, 3, 4니까 세 가지. 그 다음 여기는 두 가지네. 그래서 3, 3은 9, 9, 2, 1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한번 해보자.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얘는 세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얘도 그럼 18이니까 두 개 더해서 36이 답이 되겠네.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다시 뭐라고? 왜 세 가지 하다가 두 개가 되냐고? 여기에 3 숫자 하나 썼지? 그럼 숫자 뭐 남았어? 0, 1, 2, 4 남았잖아, 그치? 응? 응? 이제 이해했어? 3은 여기 썼잖아. 홀수해야 된다니까. 3 썼고.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나 있어? 어떤 숫자인데 그 세 개가? 1, 2, 4 중에 하나 오겠지. 1, 2, 4 중에 하나 올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1이 왔어.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이제 몇 가지야? 왜 두 가지야? 얘는 0도 되잖아, 이제. 그치? 그럼 0, 2, 4니까 여기서 뭐 4 왔어. 4 왔어. 그럼 여기는 이제 숫자가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뭔데? 0이랑 2지, 그치? 그래서 두 개라고. 아까 말했는데 0이 오면 몇 자리 정수야, 얘는? 그러니까 0, 3, 1,
뭐 0321 이거 몇 자리 정수야? 세 자리 정수 아니야 이게? 321이라고 하잖아. 근데 문제에서 네 자리 자연수네. 네 자리 자연수. 그래서 이렇게 얘는 뭘 적어도 2명의 여학생이 이웃해야 된다고? 그러면 2명이 이웃해도 되고 3명이 이웃해도 되고 그치? 4명이 이웃해도 되는 거잖아. 3명밖에 없네. 2명, 3명 이웃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웃하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7명을 나열을 하면 7명을 그냥 쭉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자끼리 2명끼리 이웃할 수도 있지. 3명도 이웃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여자끼리 다 흩어질 수도 있지. 그거밖에 없지 않아? 흩어지는 게 혼자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그 전체에서 뭐를 빼주면 돼? 흩어진 게 뭐야? 이웃하지 않는 거. 그치? 저번 시간 했던 이웃하지 않는 거 뭔지 알죠? 네. 이웃하지 않는 거를 계산해서 빼줘야죠. 저번 시간에 공부 안 해왔어? 안 해온 거 같네? 왜 안 했어? 저도 아팠어요. 난 지금 마음 영상은 봤어요. 봤는데 그냥 아니 보면서 할 거 아니야? 영상 보고 하는 거 같은데. 아니 보면서 문제를 풀잖아. 그런 거예요? 이거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찍 좀 나와야 돼. 선생님 제가요. 못 온다고 그랬나 그때? 네. 금요일 날부터였나? 금요일부터 내일부터. 근데 일요일은 올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일요일 날 내일부터. 일요일 날 여행 간다고 했나? 네. 그러네. 화요일 날 우선 6시에 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요? 네. 아마 10시까지 하다가 할 거예요. 아니, 빠진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네. 여기로 와요? 네네네, 여기.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1195번도 한번 볼게요. 우선 그 사전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애들이 사전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사전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사전을 요즘 본 적 없겠지만 사전을 제일 펼치잖아. 그러면 애플이랑 바나나 중에 뭐가 먼저인 줄 알아 혹시? 그 정도는 알아? 왜 애플이 먼저 있어? A가 먼저 가야 되니까, 그치? 알고 있네. A로 시작하는 알파벳 영어 또 뭐 있지? 아무거나. 앱. 어? 앱. 아, 랩터? 잠깐 앱을 이렇게 쓰는 게 맞아? APP 아니야? APP 뭐야? A 맞아? APP 끝이에요. 아, 그치. 맞다. 근데 놀랍게도 내가 1등급 나왔어. 네. 놀랍게도. 진짜. 참고로 그때
상대평가였건 절대평가가 아니야. 지금은 90점 나면 무조건 1등급이잖아. 아니야, 우리는 96점 나면 1등급이었어. 볼게요. 앱도 모르는데 안 한 지 오래됐어. 너무 좋다. 진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보면 얘는 조금 그런데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너무 PP가 똑같이 시작한다. 어? 액털 좋아. 둘 중에 먼저 뭐가 나와? 사전 찾으면 그건 알아? 맞아. 아래 거가 먼저 나오는 건지 알아? 왜? 두 번째 문자를 봤을 때 P랑 C랑 했을 때 A, B, C, D, E, F, G 이거 알지? 이 노래 C가 먼저 오잖아. 그러니까 이 문자가 먼저 온다 이거야. 알겠죠? 이 정도는 알죠? 그러면 한번 다시 이제 문제 풀어볼게. 5개 문자 A, B, C, D, E를 사전식으로 배열을 한대. 그럼 A, B, C, D, E를 나열하려면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이거 나열하면 총 몇 가지 나와? 120가지, 그치? 첫 번째 올 수 있는 알파벳 5가지, 두 번째 4가지, 세 번째 3가지, 네 번째 2가지, 마지막은 1가지에서 5팩까지 해서 120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이 120가지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120가지 안에는 뭐 이런 거 있겠지. A, B, C, D, E도 있을 거고, A, C, D, E, B도 있을 거고, A로 안 시작할 수도 있지. E, A, B, C, D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많을 거야. 이 120가지가. 그쵸? 근데 봐봐. 이것을 사전식으로 나열하게 돼. 나는 지금 사전식으로 순서대로 안 쓰고 그냥 생각난 대로 막 쓴 거잖아. 사전식으로 쓰겠대. 그러면 먼저 사전으로 친다고 하면 A로 시작하는 문자부터 다 나오겠지. 그치? 먼저 다 해야겠지. 그치? 그럼 A로 시작하는 문자는 총 몇 개 나오는지 알아 혹시? 24. 계산 안 해도 돼. 4패까지라고 해도 돼.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치? 24가지 나올 거야. A로 시작하는 문자만 24가지 있어. 400가지에서 24가지. A로 시작하는 거. 그럼 B로 시작하는 건 몇 개 있을 것 같아? 맞아. 얘도 24가지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B, B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면 아마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그치?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찾아볼게. B로 시작하는 문자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A로 시작하는 문자도 있겠지. BA로 시작하는 문자도 있을 거잖아. BA로 시작하는 건 몇 개 있어? 6개 있겠지. 3패까지 있으니까 6가지라고 할 거야. 3패까지. 그 다음에 BA로 시작하는 문자가 다 끝나면 B모로 시작하는 문자가 시작되지. BC로 시작하는 문자가 시작되겠지. 그러면 6가지. 3패. 그럼 이제 몇 번째까지 이미 해버린 거야? 이게 몇 개 지나간 거야? 총 다 합쳐서 이게 몇 개야? 36가지. 여기까지 36번째까지 이미 나열을 한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BC로 시작하는 거 다 끝나면 이제 뭐로 시작해? BD로 시작하는 게 나올 거야. BD로 시작하는 것도 6가지인데 여기까지 몇 개 지나간 거야? 42번째까지 계산을 한 거지. 42번째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하자. D로 하는 거 다 끝났으니까 B2로 시작하는 거 할 거잖아. 근데 얘가 2야. 그럼 B2로 시작하는 문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A잖아. 그치? 그럼 얘는 몇 개 있어? 얘는 2개 있는 거야. 2가지. 그럼 여기는 44번째까지.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천천히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2, B는 안 되고 C 있겠네. C, 그치? C, C 여기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몇 개 안 되니까 일일이 그냥 해버리자. 알겠지? B, E, C 다음에 가장 빨리 나오는 문자가 뭐야? A, D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거 다음 문자가 뭐야? B, E, C, D, A겠지, 그치? 얘가 44번째야. 그럼 얘 몇 번째? 45. 얘는 46. 그래서 얘는 46번째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사전식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천천히 하는 거지 순서대로.
왜 벌써 눈빛이 졸리잖아. 빨리 해야지. 뭐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너가 이 앞에 있는 거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 뒤에 있는 게 이해가 안 가긴 할 거거든 사실. 아 아니 애들을 왜 이렇게 팬 엄마가 안 사주시는 건가? 계속 왜 싫어요? 침대울이야. 내가 녹화 중이야. 진짜 물패 너무 부러워? 요즘에 수업도 나와서 너무 안 와서 요즘에 전국이 아쉬워. 맞아, 전국이. 날 포기하셨어. 그리고 조금 그 경우수 할만하니까 여기 실전 트레이닝 경우수도 좀 하세요. 하고 주말에는 그 시험 볼 거예요. 알죠? 2차 부등식. 그러니까 제발 틀린 거 한 번씩은 더 풀어봐. 막 일부러 막 어려운 것도 없어. 왜냐면 내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실전 트레이닝 이 부분 아예 내지도 않았어. 이 부분은 아예 출제를 안 했어. 2차 부등식에서도 실전 트레이닝 부분 출제도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최소한 기본 문제는 해야지. 그리고 저번에 말했듯이 그 응용하는 거 있었잖아. 그것도 다 안 했어. 아예. 어딨니? 여기 뭐지? 아, 어디 갔지? 2차 부등식이 돈이요? 맞아. 돈 계산하고 요 근해 분리 있지? 근해 분리 이거 숙중에 안 한 건 안 했어. 이것도 안 내고 뭐 이런 응용 문제 이런 것도 아예 안 냈어. 아예 안 해요? 어? 수업 때 아예 안 해요? 우선 이거 끝나고 하려고 시험 가까워지면. 왜냐면 지금 이게 안 돼 있으면 그걸 해봤자 의미가 없어. 그리고 너네 이거 하면 우선 시험 통과 못해서 싫어 그냥. 나는 빨리 통과하는 걸 바래. 나는 막 일부러 너희들이 얘네는 통과 못하게 해야지, 어려운 거 골라야지 이러지 않아. 최소한 기본적인 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서 그 정도 난이도로 하는 거야. 근데 1차 부등식보다는 확실히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 저번에 통과할 때 어? 통과할 때 이번엔 잘 아니 근데 좀 그랬어. 왠 줄 알아? 내가 그 시험지를 3개를 만들거든. 1차, 2차, 3차 우선. 그 다음에 못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 4차 만들고 그러는데 3차는 빛을 발하지 못했어. 시험지 보통 하나 만드는데 오늘 대충 만드는 줄 아는데 이게 문제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보통 시험지 하나당 진짜 빨리 걸리면 10분 만에 만들고 좀 걸리면 15분, 20분 걸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쓸모가 없어지니까 조금 짜증나긴 했어. 아니 그래도 한편으로 좋아. 통과해서 좋은데 그러니까 저번 건 너무 심해. 굳이 3차까지 가려고 하지 마. 안 가도 되니까. 네, 저번 날 위해서. 나와요? 어? 저번 시험 안 했어. 2차 부등식만 따로 했어. 네, 저번 시험 수준으로. 수준으로? 네. 근데 나는 수준이 아니 똑같은 수준으로 내는 거지. 근데 어렵게 느껴지겠지? 왜냐면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아니 자,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원이거든 이게 행렬이. 행렬은 아마 수업 2번이면 끝날 거야. 이거 스토리. 학교에서 했어 행렬? 네?
아직 안 조합까지 했어. 했어요. 조합. 조합까지 했어. 조합까지 했구나. 아니 여기 팽렬을 혼자. 이게 수학이 10번째인가? 그랬던 것 같아. 행렬 한번 보죠. 행렬 보면 행렬이 뭔 줄 알아? 행과 열이다. 왜? 행렬은 행과 열을 행렬이라고 해. 진짜야. 근데 행이 뭔 줄 알아? 몰라요. 근데 이게 뭐 생각도 안 하고 몰라요. 행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써. 국어에서도 좀 많이 쓸 텐데 시에서. 아, 네. 그치, 행이라는 말을 써. 근데 이거 국어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야. 일반적에서 써. 요즘은 좀 그런 거 없나? 우리 때만 해도 막 아침 조회 막 운동장에서 했었거든. 그러면 행으로서 뭐 열로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넌 아침 조회 이런 거 안 해? 그래서 뭐라고? 교장쌤 얼굴도 모르는데. 교원도 이거 몰라? 그냥 길에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인 줄 알게. 보자. 행과 열인데 행과 열이 뭔 줄 알아? 행이 뭐야? 그러니까 너희들 뭐 일찍 있으면 조카들도 있을 수 있잖아. 뭐 되게 근데 어린 친구들이 뭐 책 읽다가 행이 뭐야? 열이 뭐야?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야? 꺼지라고 할 거야? GPT한테 물어봐야죠. 어? GPT한테 물어봐. 네이버. 되게 그 가오가 싸가잖아. 없어 보이잖아. 그러면 그 조카는 너희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 화장실 갔다 온다. 봐야지. 행과 열은 가로 세로를 얘기하는 거야. 가로 세로를 얘기하는 거거든. 뭐가 가로고 뭐가 세로일까? 이렇게가 해. 맞아. 가로가 행이야. 왜? 시에서 1행, 2행, 3행 이런 말을 쓰잖아. 그치? 네. 행은 가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야. 열은 세로를 얘기하는 거야. 세로. 왜 열로 안 써요?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알죠? 봐봐. 가로, 세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가로, 세로가 있나 봐, 뭔가. 그 가로, 세로가 있는 거를 행렬로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냐면, 예를 들어서 가로가 두 개, 세로가 몇 개라고 할까? 세 개라고 할까? 그러면 얘는 2행 3열이라고 있는 거야. 2행 3열이라고. 어려운 얘기 아니죠? 2행 3열? 그럼 2행 3열이 있으면 숫자가 그 안에 총 몇 개가 존재하냐면 6개가 존재해. 왜냐면 2행이잖아. 두 줄. 그치? 두 줄. 세로로는 몇 개가 있어? 3개가. 열은 3개 있는 거잖아. 3개. 그럼 열이 3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만족할 수 있는 숫자는 6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아니 두 줄 봐봐. 여기 이거 한 줄, 두 줄, 그치? 가로로 2개, 세로로 몇 개? 3개, 그치? 그럼 총 이 숫자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2행 3열의 행렬을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 2행 3열은 숫자를 6개를 그냥 쓰는 거야. 1, 2, 3, 뭐 마이너스 5, 7, 0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 행렬 보고 뭐라고 하냐면 2행 3열이라고 읽어. 2행 3열 이라고 읽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하거든. 2 바이 3 행렬이라고 해. 이 x가 곱하기가 아니야. 요즘 내가 뭐라고 하지? 수학을 설명해야 되는데 배경식까지 요즘 다 설명을 해야 돼. 너네 이런 x 같은 거 본 적 없어? 일상생활에서? SNS에서도 많이 볼 텐데. x 이런 거 본 적 없어? 뭐 어떤 거 x 어떤 거? X전 남치. 전남친 그거 말고 삐 처리하는 그런 거 말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아이브 누구랑 엮을 때. 맞아. 아이브랑 또 그 카리나 있는 누구냐? 맞아 에스파. 네.
에스파. 보통 뭐 공연한다고 했을 때 아이브 엑스 에스파라고 한다. 맞아. 아니면 어떤 가수들 뭐 아이브 했는데 아이브 뭐 곱하기 올리브영 막 어떤 제품 행사할 때는 그렇지?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아? 이게 뜻이 뭐야? 약간 콜라보레이션 비슷한 뜻이거든. 같이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야. 곱하기가 아니야. 바이라고 읽어. 너네 무슨 애들이 막 그 댓글 보고 좀 충격이었어. SNS 볼 때 막 아이브 엑스 에스파 막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읽는 게 아니야. 아이브 바이 에스파라고 읽는 거야. 진짜 지금 X라고 하거나 곱하기라고 하는 애들은 되게 무식한 친구들이야 사실. 네 하나 알았죠? 나중에 이성 친구를 사귈 수도 있잖아. 테스트해. 이거 어떻게 읽고 물어봤을 때 X라고 읽어 곱하기를 읽어. 그러면 바로 그날 통보해. 우리 이제 남남이야. 아는 척하지 말자. 무식한 친구랑은 내가 좀 이런 얘기 그런데 나도 무식한 친구랑 만나봤었다. 아니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여자친구 중에 전에 그 뭐지 성악 전공하는 친구가 있었어. 성악 전공하는 친구가 있어서 고등학교를 학교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은 거지. 거의 안 들었고 중학교도 안 들은 걸로 알아 제대로. 학교를 거의 출석도 제대로 안 했고 성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처음에는 보이는 것만 어쨌든 이쁘고 뭔가 노래 잘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혹해서 막 들이대가지고 간신히 막 내가 엄청난 노력을 했겠지. 나 같은 거 원래 거들떠 봐주지도 않아. 선생 전여친 얘기예요 이거? 전여친 얘기야. 전전 여친이었던 것 같아. 아무튼 대학교 때. 그래서 어쨌든 외모만 보고 만났는데 얼마 못 갔어.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무식해. 이런 얘기하는 건데 너무 무식해. 이게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같이 무슨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맨날 뭐 드라마 본 얘기, 뭐 재밌는 얘기, 뭐 가십거리만 얘기할 수 없잖아. 되게 미래에 대한 얘기들도 할 수도 있고, 되게 진지한 얘기들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우선 뭐가 문제냐면 내가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뭐 하면 대화가 끊겨. 그게 뭔 뜻이야? 또 설명해 줘. 그게 뭔 뜻이야? 설명해 줘. 그러다 빡쳐가지고 원망하겠다. 그래서 진짜 무식한 친구랑은 만나기가 진짜 힘들어. 적당히 무식해야 되는데 됐어요. 이 얘기를 왜 오래 하는구나. 됐어요. 2바이 3이라고 해. 2바이 3행렬이라고 해.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바이 뭐라고 할까? 1바이 4 2바이 4 행렬이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총 몇 개 있어? 8개 있는지 알겠어? 8개? 가로가 몇 개야? 그래. 가로가 2개. 가로가 2개. 세로가 몇 개? 4개죠? 그럼 1, 2, 3, 4, 5, 6, 7, 8. 이게 맞아. 헷갈리는 게 문제야. 이거 되게 쉬워. 행렬이 어렵지 않아. 헷갈려서 문제인 거야. 행열. 이게 이게 열. 그럼 5바이 1은 가로가 몇 개야? 5개고 세로가? 1개. 세로가 1개인 거야. 그러니까 1, 0, 5, 2, 3 이렇게 나타내면 돼. 알겠어요? 그리고 숫자만 대놓고 쓰면 너무 허전하잖아. 그치? 그래서 행렬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 소가로 있죠. 소가로를 여기 크게 쓰긴 해. 그래서 숫자만 나타내면 좀 허전하니까. 왜? 이게 행렬이라고. 행렬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리고 여기에 숫자가 한 번만 더 해보자. 5바이 뭐라고 할까? 3이라고 할까? 숫자 총 몇 개 있어? 15개 있겠지. 그리고 그 숫자 15개가 있어. 근데 그 숫자 하나하나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성분이라고 해. 이걸 성분이라고 해. 성분. 이것도 성분, 이것도 성분, 이것도 성분, 이것도 성분, 이것도 성분, 이것도 성분, 이것도 성분. 근데 그 성분들을 구별할 수 있게 뭔가 표현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있는 숫자고, 그치? 그러니까 가로로 첫 번째, 세로로도 첫 번째 있는 숫자지, 그치?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읽어. 1행
1열의 성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몇 행 몇 열의 성분이라고 있는 거야? 2행 3열. 맞아. 2행 3열에 있는 성분이라고 있는 거야. 3열의 성분이라고 읽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몇 행 몇 열의 성분이야? 1행 2열. 맞아. 1행 2열. 2라고 네 번째 있는 숫자인데? 근데 저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얘 여기 4. 1행 4열에 있는 숫자겠지, 그치? 맞아? 그치, 4행 1열에 있는 숫자지. 행은 가로라고 그랬잖아. 가로로 네 번째 있는 숫자 아니야? 쉽지 않네. 1열의 성분이라고 해. 다 왔네. 얘는 몇 행 몇 열의 성분이야? 2행 3열. 2행 3열 확실해? 확실해? 뭐예요? 얘는 몇 행 몇 열의 성분이야? 0. 2행열이. 몇 행 몇 열의 성분이야? 몇 행 몇 열? 맞아. 2행 3열이죠. 그리고 2행 3열이라는 성분을 이걸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써. A 하고서 숫자를 조금 작게 써. 2, 3 이렇게 써. 2행 3열. 알겠어요? 얘는 몇 행 몇 열의 성분이야? 2행 1열에 있는 성분이지, 그렇지?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써. 2, 1 이렇게 써. 알겠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하나도. 그리고 또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얘들아. 용어 배우는 거야. 행렬의 용어. 지금 행렬에 어떤 뜻을 갖고 있다. 용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성분 배웠고, 그리고 두 번째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정사각행렬이에요. 정사각행렬. 느낌이 오지? 뭐일 것 같아? 정사각형인 것 같아. 그치? 행과 열의 개수가 어떤 거? 같은 거. 2바이 2행렬은 정사각행렬이야. 3바이 3행렬도 정사각행렬, 4바이 4행렬도 정사각행렬. 근데 5바이 3행렬은 정사각행렬이 아닌 거죠. 그치? 느낌이 오지? 굳이 외워야 될 거 아니잖아. 그리고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게 있어. 같은 행렬. 뭘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하냐면요, 성분이 일치하면, 성분이 모두 똑같으면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1, 2, 3, 4인 행렬이 있고 A, B, 3, 4라는 행렬이 있어. 이 두 행렬이 똑같대. 그럼 A는 숫자가 뭐야? 1이고 B는? 이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서로 같으면 그냥 위치, 성분이 똑같으면 된다고. 꼭 정말 이거 다 정리할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영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영행렬. 느낌 뭐지? 뭐일 것 같아? 이게 한국말에 다 있어. 맞아. 모든 성분이 다 0인 거를 영행렬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0, 0, 0. 이거 영행렬이다. 얘도 영행렬이야. 모든 성분이 다 0이면 영행렬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단위행렬이라는 게 있어. 단위행렬. 얘는 감이 안 올 거야. 단위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단위행렬은 어디서만 존재하냐면요, 정사각행렬에서만 존재해. 알겠어요? 정사각행렬에서만 단위행렬이 있고 다른 행렬이 있지. 여기서 단위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단위행렬이 뭔지 얘기할게. 우리가 어떤 행렬을 얘기를 할 때 A, B, C, D, E, F, G, H, I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렬의 주대각선이라고 하거든. 요거를 행렬의 주대각선이라고 해. 행렬의 주대각선이라고 해. 그 행렬의 주대각선이 다 1이고 나머지가 0인 행렬을 우리 단위행렬이라고 해. 얘네들이 다 1이고 나머지가 0인 행렬을 다 단위행렬이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한번 거기서 정리해보죠. 정리 한번 세워볼게요. 성분이 뭐야? 한번 얘기해봐. 성분이 뭐야? 배웠잖아. 그치. 행렬 안에 있는 숫자라고 써도 돼.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좀 정확히 쓰려면 행렬을 구성하는 문자나 식. 행렬을 구성하는 문자나 식. 뭐 행렬 안에 있는 문자나 식 써도 되고 아니면 행렬 안에 있는 수라고 써도 그냥 맞는 거야. 시험 볼 때 그냥 그렇게 써도 난 다 맞다 할 거야. 중요한 거는 행렬 안에 있는 거 그거를 우리는 성분이라고 한다는 거지. 어? 행렬을 구성하는 문자나 식. 나는 똑같이 안 써도 돼. 그냥 행렬 안에 있는 거라고 써도 괜찮다니까. 그때는 문제가 틀릴 일이 없어. 그리고 정사각행렬. 정사각행렬이 뭐야? 오 맞아. 완전 똑같이 쓰면 돼. 행과 열의 개수가 일치하는 행렬. 행과 열의 개수가 일치하는 행렬이라고 쓰면 되겠죠. 행과 열의 개수가 일치하는 행렬을 정사각행렬이라고 해. 서로 같은 행렬은 뭘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해? 두 개가 똑같은데 뭐가 똑같아야 돼 그게? 성분이 똑같아야 돼. 성분이 똑같은 행렬을 우리는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합니다. 성분이 똑같은 행렬을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해. 그 다음에 영행렬은 뭐예요? 맞아. 모든 성분이 영인 행렬을 우리는 영행렬이라고 해요. 모든 성분이 영인 행렬을. 그리고 단위 행렬. 그치. 프로이가 잘했네. 주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는 영인 행렬. 주대각선은 1이고 나머지 성분은 영인 행렬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뭐 할 거냐면 이 지금 배운 용어 가지고 뭔가 계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할 거야. 이게 지금 이거 단위 행렬 왜 외우고 영인 행렬 왜 외우고 정사각형을 왜 외워? 지금은 이해가 안 갈 거야. 근데 이거를 배우는 이유가 뒤에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쉬었다가 할게요.